부동산 전문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실제 분쟁 사례를 통해 도로 소유자의 권리가 언제까지 인정이 될 것인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원칙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상 도로의 소유자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 땅이니까 나가라 혹은 사용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방법이 일반 시민들의 통행을 막게 될 경우에는 이게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어떤 땅이 공공도로가 되면 소유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고요. 소위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이라고 만약에 도로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를 없애겠다 혹은 통행을 금지하겠다라고 하면 이거 자체로 권리 남용이 돼서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원고인 갑 주식회사가 마을 주민 등의 통행로로 주요 마을 안길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토지를 위치한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그 후 피고인 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통행로 부분을 도로로 포장하여 현재까지 마을 주민들과 차량 등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안에서 갑 주식회사가 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 부분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갑 주식회사가 을 지방자치단체 상태로 한 도로 인도 청구에 대해서 원고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즉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그것이 대법원까지 확정이 되는 사안인데요. 주요 근거는 5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위 도로 부분이 갑 회사가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에는 자연 발생적으로 이미 마을 주민 등의 통행로로 제공을 되어 왔기 때문에 갑 주식회사로서는 이게 통행로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갑 회사는 이 부동산을 현황대로 매수를 하였고 매수한 이후에도 도로 부분이 마을 주민 등의 통행로로 제공이 되어 왔으며 갑 회사가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됐다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위 도로에 연결된 부동산에 갑 주식회사가 공장을 신축을 했는데요. 그 신축을 하기 위한 건축 허가 등의 위 도로 부분 등에 대해서 공증의 통행에 제공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부관이 부과가 되었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기 때문에 갑 회사에 효력을 미친다는 입장이고요. 네 번째는 만약에 도로 부분이 폐쇄가 된다면 인근 주민 등은 상당한 거리를 우회해서 공로로 통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하여 갑 회사가 부동산에 신축한 공장의 운영이 도로 부분을 인하여 지장을 받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았고 도로 부분을 갑 회사만이 사용을 해야 되는 긴급한 사정이나 그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재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가 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도로 부분에 대한 인도 청구는 사회질서에 위반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이 사안은 도로 부분에 대해서 인도 청구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권리남용 혹은 신의칙과 같은 추상적인 표현을 들어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것인데요. 만약에 갑 회사가 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흔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결론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즉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라는 개념을 대법원이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 본격적으로 이런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는 1985년도부터인데 이때 보상의 경우에는 3분의 1 보상을 하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배타적 사용 수익권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하는 요소는 5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토지 취득 시기와 경위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단을 하는데요. 즉 소유권 취득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리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둘째는 다른 토지들의 처분 상황, 즉 이 토지가 전체 하나의 토지에서 분할을 해서 매도가 된 것이냐 아니면 애초에 원래 하나의 토지였는지 즉 토지의 분할 매도 경위에 따라서 법원이 달리 판단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로의 위치, 형상, 성질 등 그 도로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물질적 현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도로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공로가 얼마나 멀며 주변 토지들은 어떤 식으로 이용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대법원이 또 달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근 토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즉 지역적인 연관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도로를 언제부터 어떻게 사용을 했고 인근 토지 소유자들은 도로가 없으면 공로로 연결되는 부분이 없기
높다거나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다른 토지 활용에 대한 기여도, 즉 효용성을 보는데요. 실제로 이 도로를 통해서 다른 토지의 효용성이 높아지거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대법원이 판단을 달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 땅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특히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된 땅이라면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조건 내 땅이라고 해서 도로를 통행을 막아버릴 경우에 형법상, 형사상 어떠한 형벌을 물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